자, 보겠습니다, 형님들. 저기 또 분데스리가 하고 항상 근데 분데스리가는 생각대로 다 올라가서 너무 좋더라. 오늘도 한번 잘 녹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저기 뭐냐 그 개막하고 가장 좀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게 분데스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미넨,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3.5. 언더 가볼라나 오바 가볼라나? 언더 가볼 거예요, 오바 가볼 거예요, 이거. 뭐 배당은 오바 그렇게 좋은 뭐 해축구 치고는 뭐 그렇게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져가실 분 있나요 혹시? 낀가 넣어서 뭐 고배당 가는데 쓰실 분 있나요? 일단 배당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가서 메리트가 있냐, 뭐 작아도 가져갈 메리트가 있냐 이걸 좀 보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추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미남 같은 경우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슈투더 같은 경우는 언더보다는 다득점이 많이 맞는 팀 중에 한 팀이고, 이제 뭐 승패적인 부분에서는 뭐 이제 글라드바흐라든지 그다음 오니온도 무시할 전력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무승부로 기록하긴 했지만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 팀들이 약간 극단적인 수비 촉구도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 그리고 이제 세계 또 최고라 볼 수 있는 사네라든지 마네라든지 코망이라든지 뮬러라든지 그나브르라든지 박살낼 수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지금 개막전 5경기 하고 있는데 1점도 아직 못 챙기고 있고, 원래 지난 시즌까지 뭐 해마다 공격적 충고로 나섰던 팀인데 요번에 이제 그 탄탄한 수비로 승점을 좀 추가를 하고 있지만 팀 컬러는 변하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칼라이지치가 좀 떠났었기 때문에 더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긴 하지만은 안토라든지 뭐 이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고 그 수비 라인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마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렌 소속에 또 귀라시도 영입을 했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올해는 조금 수비적으로 가고 있고 또 탄탄한 수비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슈투트가르트가 오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미넨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우니온이라든지 글라드바흐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춤하긴 했지만은 공격 라인 형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자원들은 국내 최고라고 볼 수가 있죠. 유럽 최고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언더 갈 때가 있어요. 3.5 뭐 도르트문트도 언더 갈 때가 있고, 근데 웬만한 3.5 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하고 상대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가냐 마냐 이렇게 결정을 할 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물론 이제 운영 자체는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은 지금 또 이제 바그노만이 또 수비 한 축이라 볼 수 있는 바그노만이 또 징계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뚫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열려 있는 거는 사실이다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배당이 조금 상당히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뭐 아예 뭐 낑구기용에 안 넣을 정도의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이프치히하고 돌문요. 그 다음에 뭐 3.5 주겠죠. 3.5 주는 거 이해됩니다. 이거 경기만 볼 거가? 경기만 볼 거가? 아니면 무승부 걸 거가? 아니면은 언더 걸 거가? 아니면 오바 걸 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처박기는 제 처박을 것 같다. 이거 무승부 경기는 아니고 그냥 라이프치히가 이기면 이기고 도르트문트가 역배 뜨면 역배 뜨는 그런 경기입니다. 전혀 그냥 배당으로 꼬아낸 거지 무승부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둘이 경기 자체가 그런 경기를 안 합니다. 지금 행보에. 그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일단 리그에서는 오니온, 프랑크 중상이라 볼 수 있는 팀한테 좀 많이 졌었고, 그다음 또 이제 챔스 예선에도 샤크타르한테 많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 같은 경우도 이제 홈 라이프치히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유력한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또 득점도 실점도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 멤버도 다 있긴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뭐 폴스베리라든지 베르너라든지 기회를 전혀 해결 못하는 모습들도 꽤 많았던 부분이고 도르트문트는 이제 나는 그래서 이 도르트문트가 왜 역배받았는지 대체 이해가 안 돼. 프렌도 다 많이 보려고 생각을 할 거고 최소 아니면 역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완전 경기는 다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코펜하겐 대표하고 왔고 그다음에 아칸지라든지 혼멜스라든지 또 지난 시즌 또 주전 수비로 나선 선수들이 대신에 또 이제 질레라든지 그다음에 스콜트팩 같은 경우도 잘 지금 좋은 건 여기가 더 좋은데 배당을 왜 이렇게 줘야 될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보면 이제 3.5적인 봤을 때는 라이프치 때문에 오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반에 시즌 초반 줬을 때도 쓸데없이 도르트문트 계속 3점을 줬었거든. 그렇게 줄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주는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나는 도르트문트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 쪽 보고 챔스도 상관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전 가용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도르트문트가 크지 않나.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또 전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마 조심해가지고 반대팀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굳이 라이프치히 배당이 아마 낮았을 거야. 똥배 받았을 거야.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마인스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면 언어버 가야 되는데, 언어버도 지금 라이프치 공격력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선수다 봤을 때. 그때는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문 역배에다가, 프레능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가 이렇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뭐, 샤크타르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세크타르한테 그냥 진 것도 약간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해. 좀 수비적인 문제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3.5 받아놓고 세팅 한 2골 정도 뽑아놓고 그 뒤에는 좀 이제 뭐 시간 좀 가다가 좀 술지정하다 이렇게 경기 끝난 경기가 많거든.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오바가 좋은 경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겠죠. 3.5 주는 팀이 지금 레버쿠젠하고 도르트문트하고 이렇게 잘 많이 주는 편이잖아. 그 정도 받아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알겠죠. 그 다음 경기 무승부가 예상이 되면은 그냥 언더를 보세요. 무승부를 가져갈라 하지 말고 지금 경기 많은데 굳이 가져갈 필요 없고 마인츠는 10배까지 본다고 했죠. 직전 경기 기억납니까? 우리가 먹었어요. 그 4.8배야 그게. 뭐 여러분 조합이 깐거 유튜브에 조합한 거 깐 거 기억나요 안 가요? 이거 가요 안 가요? 마인츠? 나는 마인츠 역배승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아닙니까? 마인츠가 계속 이렇게 좋게 주거든. 그러면은 그냥 가도 돼. 프라이브루크 그 다음에 마인츠 우니온 배당 낮았을 때 메리트 별로 없고 그리고 이 경기는 저는 언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인츠 역배승 프렌스 아니면 언더 답답하긴 했어요. 그때 맨날 털어주니까 이 경기는 안 볼 수가 없어요. 맨날 경기 씨발 TVN 스포츠에서 맨날 털어줘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경기를 앱업 좀 잘 풀어갔어. 근데 승점을 잘 따지는 못했었고, 근데 그래도 시즌 초반 경기력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순간순간마다 골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뭐 라이프치에서 영입한 앙헬리뇨도 뭐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측면에 팀을 또 떠난 라움의 공백을 또 메꾸게 있긴 한데 지금 어쨌든 바움 같은 애도 여기 또 오스트리아 국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특징을 막 가야겠다. 호펜하임 승을 가야겠다. 이런 경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예상대로 이제 마인츠는 그때 제가 프렌더 보고 옆에까지 뭐 안 갈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옆에까지 해서 글라드바흐를 생각대로 잡아봤었고 그 다음에 또 상대 퇴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또 결과를 내는 게 중요했어요. 무승부 켰었으면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년간 마인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등권에서 아슬아슬하게 잔류하던 팀인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저는 그래요. 유럽 대항전을 유로파는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급급해서 약간 인천 같은 거야. 약간 인천이랑 비슷하지. 인천이 지금 아침을 노리는 그런 부분이나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니시오 같은 경우도 지금 최전방 잡아줄 애들이 조금
꾸준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배트맨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배당을 역배를 주려는 거고 뭐 잘 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야.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뽀록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 벨이라든지 네이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탄탄하고 의외로 좀 끈끈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호펜하임이 그렇게 유리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프렌 쪽이나 오늘도 저득점 쪽으로 갈 수 있고 마인츠도 그렇다고 뭐 지금 골게터들이 막 활발하게 터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성장을 한 거야. 원래는 이제 뭐 2부 가도 뭐 이상하지 않다. 1부인데 2부 같은 1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은 그래도 좀 그래도 경기답게는 하네. 하위권까지는 아니겠네. 이런 생각이 좀 경기를 뜨는 팀 중에는 하나거든. 그래서 나는 마인츠를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호펜하임보다는 마인츠 기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도 이제 방 같은 애 말고는 뭐 크라마리치라든지 다부르라든지 가이거 이런 애들 다 늙은이 베테랑들 존나 많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뭐 해법을 또 찾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라움이 빠진 부분들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인츠 계속 뭐 S 경기고 이거 아마 S 경기 될 거거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 뭐 소세지는 작년에 머물러 있나 봐요. 물론 볼프스 부르코도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팀 중에 한 팀이야.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홈인가? 그때도 못 잡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근데 일단은 프랑크푸르트는 냉정하게 그냥 그거 가서는 잘한 거고 올해는 완전 다른 팀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프랑크푸르트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볼프스부르크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너바 쪽으로 오바가 낫냐, 언더가 낫냐 이런 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이 서로 만만해서 오바 쪽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승을 보긴 봐야 돼요. 근데 메리트를 좀 더 줬으면 좋겠어. 한 200 정도 줘도 되거든. 지금 물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게 지금 무패 중이긴 한데 또 이제 또 주중에 한번 챔스 CP 스포르트 CP랑 붙었는데 경기를 완전 완패거든. 그 콜로 무한이 중심으로 해갖고 또 른스트럼에 이제 괴치 자한테 많이 투입해서 승리 노렸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무너진 모습이야. 그래서 오바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볼프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최악의 일관하면서 뭐 실점도 막 거의 주고 알았어 그럼 실점 주면 알았어 또 가고 불어나오라든지 또 라클루아 이런 부분들도 역습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길라보기도 지금 임대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길라보기 복귀했어요. 임대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크루제도 기회를 좀 많이 못 얻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오바적인 측면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슐라거 이적 이후에 또 중원 경기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카마다라든지 소우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 또 상대에게 찬스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오바가 가장 유력한 경기고 굳이 보면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승을 보는데 어차피 배당 조금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찍으라면은 양쪽 가능성이 있는 오바 쪽이 찍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를 찍을 것이냐 안 찍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경기야. 그 다음에 헤르타 벨리딘 어제 공진이 못 믿겠으면 공지 가서 봐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난 경기 다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레버쿠젠 형님들 레버쿠젠은 배팅을 잘 안 하려고 할 거다. 배당이 좋아도 그 이유 알지? 신뢰가 안 가니까 또 호흡 먼저 이야기도 할 거고 사람 아닌 부분이고 초반에는 지금 못 뺏겠다 잘 하면 한번 그때 생각해 볼게 그거잖아 그죠? 생각 맞아요. 그리고 레버쿠젠 쓸데없이 또 그 첫 경기인가 3.5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래 줄 거 전혀 아니거든요. 갈 거예요. 아니면 언어버 갈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볼 거 없으면 이거 둘 다 패스 때릴 거예요. 그렇다고 방장님 페르타 베를린이 프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들도 전혀 못해서 그냥 이 경기 패스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나요? 버리 경기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안 배팅하려고 온 거야? 이 경기 무승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아니면은 언어바를 언더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다 봐요. 2.5죠, 2.5. 어. 아, 3.5죠. 3.5면 더 좋지 뭐. 왜 자꾸 3.5 주는지 모르겠어 이거. 언더나 아니면 무승부. 이 투트랙으로 갈 수 있고 풀행 가려고 그 물어보는 건 아니고. 2.5도 언더 봅니다.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이거. 헤르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첫승 드디어 거뒀고 거의 강등권에 가까운 경기력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선발 공격 라인들이 약간 일부의 경쟁력이 있는 선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 그 다음 또 있던 보야타도 지금 떠났고, 아니면 캠프랑 그 케니 그거 중심적으로 지금 수비 라인으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 봐야 될 이유가 없는 팀이다 봐.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지금 세비야하고 거의 비슷한 행보죠. 근데 왜 3.5를 왜 주는 거죠? 반대 그럼 상승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거를 감안해도 그건 아니야. 그것도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비리한테도 일격 당해가지고 그랬고, 그다음에 흘로 잭슨이라든지 허드스 오도이라든지 공격을 영입을 또 더 보강을 했어. 근데 지금 뭐 전혀 팀의 좋은 부분에 영입한 게 아니고 그냥 영입만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레버쿠젠의 메리트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언더나 아예 무승부적인 부분에 0대 0이나 1대1 가능성이 좀 많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뭐 전력상 그 최고 국대라고 볼 수 있는 그 패트릭 시크도 마찬가지긴 한데 경기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냥 무승부나 아니면 레버쿠젠이 또 수비 운영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대체 3점을 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가서 3.5도 언더도 뜨기도 했었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언더는 3.5 줘야 될 거 아닌데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나 아니면은 3.70에 무승부 해가지고 뭐 10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고배당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이렇게 3.5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 가도 많이 진짜 맥시멈 쳐도 한 3골 넣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난 기준점이 조금 그런 거 없어요. 뭐 PSG도 오버 갈 거면 가고 리옹도 오버 갈 거면 가고 다 가는 편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샬케 보고 라리가 보고 마칠게요. 보훔. 아 이거 좀 어렵더라. 내가 나머지는 그래도 생각이 되는 대로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거 뭐 보나요 혹시? 나는 근데 이거 보면은 한 경기밖에 못 보겠거든요. 어, 다른 거보다는 그냥 한 경기 딱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거든. 다득점 요것도 아까 그거는 똑같아. 저기 프랑크푸르트 볼프스부르크랑 똑같아요. 굳이 보면 샬케인데 약간 비슷해. 내가 굳이 보면 프랑크푸르트 승이라 했잖아. 샬케가 아직 승이 없고 딱 이 보험, 홈 보험 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팀에서 그렇긴 한데 왜 당연히 높냐면 그 활동량 뭐 크랄이라든지 플릭이라든지 중원에 나오는 선수들이 경기력이 조금만 더 퍼포먼스가 더 나와주면은 이게 결과로서 골이 나오든지 할 건데 그 정도는 딱 아니라는 부분이야. 그래서 딱 뭐 해도 했는데 이렇게 배당을 준 이유가 크라라고 그 폴릭 두 마리 때문에 그런 부분이야. 그리고 보험은 개막하고 나서 지금 모두 패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넨전은 뭐 그렇다고 쳐도 브레멘이라지 뭐 마일츠 뭐 마인츠는 해볼 만한 팀은 아닌데 승점을 거의 따지도 못했었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즌 팀의 잔류를 또 이끌었던 선수들이 대거 팀을 또 떠나면서 또 데려온 선수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결과라고 봐요. 그리고 슈테커 정도만 이제 인상적인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샬케가 이기면은 대량 득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험 같은 경우도 슈테커 포함해가지고 라인 세워가지고 또 샬케가 또 그게 공격적인 부분에서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기대되는 건 없거든. 활동량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 크릴 폴렉이 만약에 리커버리해서 해결을 못하면은 그것도 언제든지 보험한테도 한 골 정도 찬스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난 시즌에 이제 분데스리가 잔류를 이끌었던 그 세레비 그 폴티안 폴터 같은 게 이제 소속팀이 바뀌어가지고 또 친정 더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오마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험이 또 이제 뭐 되게 수비적으로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약팀이면 항상 그 수비적으로 하고 템백 세우고 이렇게 진행되고 아니면 찬스 봐서 뭐 한번 두 명한테 노리든지 이렇게 가는데 보험은 또 그런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득점적인 부분이 가장 베스트고 샬케 보려고 했는데 그냥 다득점 가는 게 훨씬 더 뭐 두 골이 먼저 뽑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니면 1대1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바가 가능성이 가장 크다. 1대1 하고 이렇게 그 나머지 뭐 이렇게 샬케가 그래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바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도 그 연패를 했을 때 그럼 뭐 장구고 무승부라도 하고 승점 챙기자 이런 지금 경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던 부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이점인 부분이 가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라리가하고 물버하고 마치도록 하고, 오늘 조합은 지금 상황 보고 흘러가는 상황 보고 8시부터 표를 보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앞에 상황을 봐야 돼요. 앞에 상황이 안 좋으면은 적게 갈 수밖에 없고, 앞에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이 자꾸 진행이 잘 되고 있으면 뭐 원래 가던 대로 3개 찍고 4개 찍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뭐 농구 유로바스켓하고 진행되는 상황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스페인하고 메이저리그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 한 20분이면 되니까 빨리 하고 상황 보고 표 정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라리가랑 돼 있는 거 맞죠, 그죠? 그죠? 라이오는 볼 수 있죠. 라이오 발렌시아. 그 다음에 에스파뇰, 그 다음에 세비야. 세비야는 지금 가면 안 되죠. 레브쿠젠하고 똑같죠. 세비야는 그래도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카디스, 바셀. 그 다음에 꼬마, 셀타. 여기서도 한 경기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보험은 다득점요.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목 아파. 이거 정받은 거 2개 있잖아. 같은 느낌인데 역배 한번 노려볼 수 있잖아요.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역 노려볼 수 있잖아요. 라요 그냥 그 바르시한테 그 뭐냐 거기 잠깐 반짝하고 끝이야. 그 뒤에 없어요. 그때 해가지고 경기력이 나올 줄 알았던데 그게 반짝이지 않나요? 뭐 없지 않나? 발렌 같은 경우는 프렘 못할 정도의 경기력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쟤랑 생각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게 무잡을 거예요 그냥? 연패 탈출인데 그게 잘해봐야 그냥 오바나 이런 거 가지. 뭐 승을 2.3일 이런 거 가야겠다 이런 경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 경기 혹시 안 갈 건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니까 알 수가 없네.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관심이 있는 건지 반응 채팅이 없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안 갈 거면 넘어가고요. 관심이 없는 경기를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설명은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요르카라든지 오사수나라든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팀들 상대로 연패를 연짝으로 당했다는 거는 아주 충격과 공포죠. 그 다음 시스 발렌틴, 그 다음에 그 누구야 팔라존, 볼 점유한 선수들 공 흐름은 안 넘겨줬지만은 마무리가 전혀 안 되고, 저기 뭐야 뭐 팔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레오라든지 더 안정감 있는 마무리 좀 더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발렌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헤타페 대승 걷어서 뭐 빌바오라든지 꼬마 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또 윙어의 활약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가시오라든지 니노라든지. 그래서 기대되는 거는 일단은 발렌시아 쪽이라 생각하는 거고, 무볼 경기도 아니고 그냥 언어반은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냥 여기나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는 경기가 맞다고 보여져요. 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 라고 왜 정배를 받아야 되나요? 해볼 만한 팀한테 다 깨졌는데. 그리고 발렌시아 한 2배 줘도 되는데 그럼 프렌 정도는 굳이 안 볼 이유가 없죠, 그죠? 배당이 낮아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언어반은 별로 좋은 경기는 아니고 라이도 뭐 그렇게 안 좋은 팀하고 변화도 딱히 없는 입장에서 프레는 가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스파뇰하고 세비야는 그냥 올패스 하는 게 맞습니다. 올패스 하면 돼요. 그냥 이거는 세비야가 지금 똑같잖아요. 아까 레버쿠젠이랑.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에스파뇰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언더오버 뭐 프렌 뭐 다 뜰 수 있어요. 뭐 세비야 햄문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갈 사람은 이미 내가 말 안 해도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바세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사비 감독 부임하고 나서 뭐 정상적이라 팀이라도 봐도 되겠죠 이거 이제 누구 갈 건가요 형님들? 가도 될까? 가도 돼도 이제 배팅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봐야지. 가도 될까 이거? 메리트 있을까요? 그리고 2.5 마인까지도 한번 갈 수 있을까? 2.53이긴 한데 일단은 마인승은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3.5에다가 2.5도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 2.5 마인승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럼 당연히 오버적인 부분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나는 2.5까지 더 보는데 1.5, 1까지 보는 거는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5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새로 영입한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네반도프스키만 그런 게 아니고 데파이, 토레스 이런 게 또 이제 벤치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피케, 쿤테, 그다음 크리스텐센, 그다음에 가르시아 수비 라인들도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디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의 오바 이제 다른 의미로 오바를 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오바 내주고 있냐면 실점이 존나게 많아. 어떤 팀이랑 붙든지 약팀 강팀 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항상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그 특유의 그래도 수비 라인이 뭐 다득점 팀이겠지만 그래도 좀 끈질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 그래서 새로 본 건 새로 또 저기 뭐냐 가세한 이제 크랙하고 그 다음 봉곤다 그 다음 히메네즈 요런 애들도 지금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바셀이 전형적인 학살 그리고 또 4경기 지금 또 몰아붙이는 모습들 레반도프스키는 초반에 이제 한 경기 2경기 요 정도만 보고 나머지 경기들은 또 자리 잡아가지고 위치 선정 좋아가지고 잘 받아먹은 거 여러 번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골로 안 된 것도 있지만 펀칭이 좋아갖고 상대팀 그 골키퍼 펀칭 잘해가지고 근데 거의 오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인승도 가능하지 않나 2.5도 그 2.53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 이거 아마 S 되니까 요새 뭐 S 경기 제가 최소 그래도 한 2.4 이상은 S 경기 찍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거 한 개 가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예 못 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풀 찍어서 뭐 몇 장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기지 않나 저는 그래 보겠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경기 변수 있음 이거? 변수 있나요? 아니 마인슨 가능? 아니면 햄무나 무? 패스? 대답해보세요. 변수 있나? 마인슨? 아니면 언더? 언어바? 변수? 있나 형들? 변수 있나? 꼬마 주 봤잖아 경기 주중에 보면 답이 뭐 그냥 바로 나올 텐데 셀타도 저기 뭐냐 그때 정 받았을 때 경기를 다 봤잖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패스입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햄무나 무승부 걸면 되죠 그죠? 햄무나 무승부 걸면 되죠 그죠? 그런 경기야. 그냥 이게 1.5면은 다른 거에서 1.5를 저는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말했노? 유시님이 얘기했네. 다른 거에서 찾는 게 맞는 그런 경기야. 이게 굳이 1.5의 이 배당 메리트에 이거를 가서 메리트를 느끼겠냐 이런 거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 있나? 2.5가 2.5 배당 있으면 2.5도 갔었던 그런 경기고 꼬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좀 그리즈만 말고
또 인저리 타임에서만 또 점수가 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 셀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스파스도 지금 계속 멀티골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한 턴 걸러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햄물을 보는 게 그냥 가장 나은 것 같아. 1대0이나 2대1 가능성 요거 봐서 그냥 고배당 쓰는 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기다 봐. 그래서 이거는 햄무 관점만 좀 보도록 할게요. 2대1이랑 1대1 가능성이 스코어까지도 한번 볼게요. 요 가능성이 좀 많이 크거든. 그럼 우리가 그지 뭐 꼬마의 그 똥줄 승을 가는 것보다는 좋은 배당에 고배당을 그냥 쓰는 게 훨씬 맞다고 보거든. 이 가능성이 많이 커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셀타비고 아스파스도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둘이 붙었을 때 생각을 해봐도 그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선수적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꼬마 같은 경우 지금 인저리 타임에서도 거의 3골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봐. 그리지만이 물론 결승골을 해서 승리를 거두긴 했었죠, 그 경기를.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햄무 무승부 요 정도로 결정을 하는 경기고, 똥줄로 꼬마를 가는데 굳이 꼬마승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똥줄 꼬마승 할 거면 1점 못 되네. 메이저리그나 저기 딴 거 중에서 많이 찍죠. 많이 볼프스 오버 찍든지 뭐 레버쿠젠 언더 찍든지 아니면 뭐 돌룸 프렌 찍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맞지?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배당 메리트,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갈 거 있는가 요거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햄무 무승부 쪽으로 보는데 햄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 끝내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